달 보면서 우리의 소원을 한번 잠시 마음속으로 빌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소정리에서 우리 어머님들하고 지킴이들하고 또 이렇게 신나는 우리 전통놀이, 윷놀이를 하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도 가고 싶었는데 오늘 갑자기 또 오후에 일이 있어서 못 가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가신 분들 재미있었죠? 상품도 많이 준비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오늘 893회 불법 사드 철거 김천 평화촛불 잠시 우리 함께 투쟁하시다가 먼저 사나이신 우리 조영삼 열사 그리고 조현철, 김판태 이런 동지들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헌신하다 먼저 가신 많은 분들을 위한 명복을 기리는 묵념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동 묵념. 바로 승리의 노래, 민주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 함께 힘차게 반주에 맞춰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사드 철거하라! 불법 사드 철거하라! 투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보름, 정월 대보름이 1년 중에 가장 달빛이 달이 크고 또 밝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이제 오곡밥 드시고 마른 나물 반찬 드시면서 또 부름이라 그러죠. 딱딱한 호두나 밤 이런 걸 이제 먹었었는데 어쨌든 모든 게 한 해에 우리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바람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풍습이 우리 또 정월 대보를 맞아서 우리 평화 시민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들 1년 동안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요. 또 함께 우리 평화의 길을 지치지 말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오랜만에 우리 공동위원장님 중에 오랜만에 김대선 공동위원장 하물연대 투쟁 중에 있었는데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여름 발언을 우리 김대선 공동위원장님께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드를 반대해. 우리는 사드를 반대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월 대보름이라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동료들하고 후배 동지들 달 보고 소원 빌었습니까? 네.
저는 까먹고 아무 생각 없이 나왔어요. 대부분 저는 알았는데 제 마음에 여유가 없어 그런지 그런 생각을 못하고 나와가지고 오늘 이야기 듣고 오늘 달 보고 소원을 빌면 비는 날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해수로 오늘 우리 함소연 선생 만나가지고 이야기 좀 했는데 8년째를 하대요. 제가 시작한 지가 그저 같은데 한 8년이라 하는 세월이 흘렀는데 우리 여기에 날마다 또 나와가지고 무대 설치하고 의자 깔고 이래 하시는 우리 참 우리 젊은 동지라 하기도 좀 그렇고 나이 먹는 동지라 하기도 그렇고 아들이라 하기도 그렇고 동생들이 너무 고생이 많고 그렇습니다. 이분들한테 진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적으로 장기간의 투쟁을 장기간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지치고 자괴감도 들고 내가 이 미친 짓을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오만 생각이 다 들 건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겨내는지 아니면 옆에서 안 하면 안 된다고 자꾸 재촉하니까 나와서 하는 건지 어쨌든 간에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간에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이 사드 철거에 대한 바람이 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면 바뀌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우리 동생들한테도 진짜 투쟁이면 투쟁, 집회면 집회 이런 모든 면에서 선배인 제가 소주도 한잔 이래 대접이라 해야 되나? 이런 걸 해가면서 이래 잘 다독거려 가면서 이래 궁디 탁탁탁 때려가면서 이래 들고 와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한 것 같고 많이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선배 또 동생들 같이 함께 끝까지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는 말씀도 또 드리고 싶고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해. 사실 이 한 8년이라는 세월 동안 투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사드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했죠. 처음에 할 때보다 열정도 식고 그랬을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같이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한다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는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내일 또 같이 열어갈 사람들이다. 그렇게 믿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맞죠? 예.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하는 분들 그리고 의식이 깨어있다고 생각하고 대중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김천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들한테 그만큼 희망이 되고 내일을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했는 것이 실천이 안 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배반했다, 우리를 던졌다 이런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런 생각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분들 역시 이 사드에 대한 생각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부장님, 인생을 위하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2023년도 이제 새해는 지났지만은 우리가 이제 구정을 세기 때문에 설날이 얼마 이제 보름 지났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 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같이 가고 같은 꿈을 꾸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같이 투쟁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투쟁하는 의미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투쟁! 예, 어제 우리 화이팅! 삼촌, 화이팅 합시다 우리! 자, 우리 김대성 공동위원장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말씀을 좀 투쟁 발언을 해주셨는데 우리 젊은 동생들 밥 한 그릇 뭐 소주 한 잔 사주신다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이화멀리에서 사주십시오. 저녁에 돌아오는 토요일 2월 11일 날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농소 본국 이하만리에서 김천 촛불 응원의 날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께 했던 우리 시민 여러분 또 연대자분들과 함께 김천 촛불을 응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행사 시간은 5시부터 10시까지인데 한 7시에 간략하게 인사 말씀하고 짧은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우리 힘을 낼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집회 때 집회 중에 눈발이 좀 많이 내려서 수업을 좀 단축해서 마쳤습니다. 강의를 좀 못했는데 오늘 그 강의를 좀 이어서 하고자 앞으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성민 자문위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이 마스크 이제 안 써도 되는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지난주에 갑자기 폭설 같이, 근데 눈이 금방 끝쳐가지고 좀 아쉽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지난주 할 얘기, 오늘 할 얘기 이제 묶어서 오늘은 조금 길게 할 건데 괜찮으세요? 네.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절이 어김없어서 어저께 이제 입춘 지났고 그래도 아직 쌀쌀해요. 그래서 한국 공식 나이로 65세부터가 노인이잖아요. 그죠? 지하철도 공짜고 서울 가면 이러니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또 돌아오는 환절기에 건강 유념해서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보름인데 귀발기 술이라도 한 잔씩 하셨어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아직 못 드신 걸로 그럼 집회 끝나고 한 잔씩 하시는 걸로 그래야 이제 더 많이 듣고 싸움도 잘하죠.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영상 한번 기억해 보시면 이제 IMF를 중심으로 한 그래서 한국 사회가 굉장히 이제 급하게 변하게 된 지난 한 25년 전의 일이지만 여전히 그게 이제 규정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죠. 인류 역사는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원시 공산제 사회가 있었고 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 그 다음에 뭐 현실에서는 실패했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이제 사회 생산 양식의 변화, 사회 구성체가 이제 이렇게 변화왔는데 지금 현재가 자본주의란 말이에요. 근데 현재를 특정하는 특별한 단어로 신자유주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새로운 자유주의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자유주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유주의가 뭘까 그러면 자유주의는
400년 전에 자본주의가 만들어지면서 이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이념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이 자유주의는 구성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신분제는 이제 없앤다. 노예와 같은 농노 같은 이런 신분제도는 철폐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인이 평등한 사회가 이제 도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대표하는 표현이 뭐예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300~400년이 지난데도 법을 가지고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는 법 기술자들이 지배하는 이상한 시대여가지고 법 앞에 10,000명만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소유를 인정하는 거죠. 농노들한테 소유를 인정 안 했어요. 하다못해 농노의 딸도 영주가 소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주의 딸이 시집 갈 때 시집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초약권 이런 거를 영주가 행사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분적인 예속,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이런 게 이제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재산을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이런 이제 자유주의를 그래서 자본주의를 뒷받침하는 이런 이론 체계, 사상 체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자본이 굉장히 많은 부를 불려오죠. 그래서 아주 뭐 유명한 얘기로는 그 하다못해 미국에 있는 그 거부들은 1900년대 초반에 멀쩡한 일을 다 금리빨로 바꾸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막 넘쳐나가지고. 이게 다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사실은 그런 부를 축적해 왔는데, 이게 1970년대 와서 위기가 와요. 더 이상 공장을 돌려서는 돈을 버는 게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야들이 찾은 거야.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벌지?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축적하지? 이런 거에서 찾은 게 이른바 이제 신자유주의입니다. 말은 그럴듯하죠. 새로운 신, 그리고 인류가 추구하는 자유. 근데 이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 민중들을 이제 고통으로 빠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제일 먼저 시작한 나라는 영국이에요. 영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뭐 철의 여인으로 불렸던 대처가 80년에 집권하면서 뭘 시작했냐 하면 공기업을 민영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자유주의 핵심은 공기업 민영화예요. 다시 얘기하면 사회 구성원이면 다 써야 되는 영역들이 그동안은 돈이 있는 사람은 쓰고 돈이 없는 사람은 못 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영역들이 있다고요. 지금도. 그런 걸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손해가 나더라도 국가가 운영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김천역 광장에서 집회를 하는데 서울 부산을 다니는 철도, 이거는 온 국민이 이동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잖아요. 근데 이거 돈 있는 놈들만 타면 돼요? 안 되죠. 누구든지 탈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돈 있는 사람은 요새는 KTX를 타요. 돈이 없는 사람은 무궁화를 타고. 그런 이제 차별은 있지만,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갈수록 돈 안 되는 데는 없애잖아. 노선을 돈 많이 벌려고. 예를 들면 수도, 전기는 돈 있는 사람만 쓰면 돼요? 안 되잖아요. 가스, 에너지, 그 다음에 우편, 최신, 이런 것들은 손해가 나도 국가가 운영을 했던 건데, 이거를 민영화하면서 자본한테 넘기면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기 시작할 수 있죠. 이거를 이윤 중심으로 운영하면, 손해를 안 보고 이윤 중심으로 운영하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어요. 왜? 전 국민이 다 쓰는데. 최근에 지금 노인들 서울의 지하철이 무료예요. 그죠? 65세 이상은 무료거든요. 우리 지하철이 없어서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물론 65세가 안 된 분은 안 돼요. 저는 무료예요. 저는 무료로 타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장애인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하철 무료로. 근데 이걸 이제 손해본다고 없앤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논의한대. 70대로 늘린다? 내가 볼 때는 그거는 노인들이 가만히 안 둘 거예요. 그나마 그걸로 다닐 수 있었던 건데 그렇게 이제 피해보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공기업 민영화라고 하는, 우린 민영화라는 이름이 익숙한데 공공 부분에 이제 사유화죠. 자본한테 이런 걸 넘기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손해 안 봐요. 그래서 발생하는 게 예를 들면
영국, 미국 이런 데가 다 철도가 사유화되면서 수도 없는 철도 사고들이 나요. 왜? 이윤을 내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요? 노동자를 잘라요. 돈을 많이 임금을 덜 주고 일해야 되니까. 그럼 안전사고가 나게 돼 있죠. 철도가 수도 없이 사람들이 죽어요. 작년만 4명 죽었을 거야 아마. 왜 그러냐 하면 2명이 일해야 사람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그걸 1명 배치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게 자본이 운영하게 되면 훨씬 심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신자유의 핵심은 공공 부분을 민영화, 사유화시켜서 자본이 이익을 더 많이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신자유주의 핵심이에요. 또 하나는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를 자본이 편하게 만드는 거죠. 자본이 공장을 막 돌려야 돼. 사람이 많이 필요해. 그럼 막 고용해. 그러다가 일감이 떨어져. 물량이. 그럼 어떻게 해요? 내쫓아. 이거를 쉽게 하는 거야. 이거를 이 새끼들은 말도 잘 만들어. 노동유연화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고용, 해고 이거를 자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거를 법제화하고 이렇게 해서 자본의 이익을 훨씬 더 많이 보장해주는 이런 체계를 신자유주의 체계, 이거를 다른 말로 세계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영국에서 시작했지만 81년에 레이건이 집권하고 있던 미국에서 81년 11월 달에 레이건 노믹스를 발표해요. 이게 신자유주의 체계예요. 그리고 이걸 독일의 콜이 받아요. 일본의 낙가소네가 받아. 지금은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게 미중 대결 G2로 얘기하지만 80년대 초반만 해도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던 선진국이에요. 그죠? 이 4개 나라가 신자유주의 체제를 도입하면서 전 세계를 신자유주의 체제로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뭐예요? 사회 양극화, 빈부격차.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회체제. 그리고 세계에서 IMF 이후에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이, 가장 넓게 비정규직이 양산된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400만이 넘어요. 이런 저임금 체계. 이런 체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IMF로 우리나라는 구체화된 거죠. 이걸 이제 시작하게 된 건 김영삼 때예요. 네. 그래서 김영삼 때 김영삼이 치적으로 내세우는 게 2개입니다. 그 전에 하나 더 얘기하면 그래서 영국이 공기업을 다 민영화하기 시작하는데 다 파는데 3개를 못 팔았어요. 뭐를 못 팔았냐 하면 첫 번째는 BBC 방송이에요. BBC 방송은 영국의 영국인들의 자존심이에요. BBC가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데 그래서 BBC가 만든 다큐 이런 것들은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냥 인정하는 이런 이제 방송이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BBC는 도저히 일반 개인 자본한테 팔 수가 없었고 또 하나는 영국의 의료제도를 민영화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영국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의료 체계예요. 무상이에요. 공짜. 아프면 가서 그냥 치료받아요. 그래 심지어 돈이 없는 사람이 가서 치료받고 집에 갈 돈이 없으면 갈 때 돈 줘요. 집에 갈 차비. 이런 체계예요. 이거를 민영화한다. 우리나라처럼 사람의 생명 가지고 돈 버는 체계로 바꾼다. 이건 이제 영국 국민들이 용서할 수 없는 이런 거기 때문에 영국이 의료제도를 민영화를 못했어요. 또 하나는 런던 지하철이에요. 런던 지하철은 사는 회사가 없어. 이게 150년이 넘어서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아무도 안 사. 이윤을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건 지금도 아마 런던시가 운영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본격화된 게 김영삼 때인데 김영삼이 내세우는 지적이 2가지예요. 하나는 OECD 가입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전시작전권, 작전권 중에서 평시작전권을 돌려받아서 주권을 회복했다. 이게 이제 내세우는 지적 중에 2가지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사실은 내세울 것도 없다. 왜냐하면 김영삼 말기에 지지율이 3%였어요. 지지율 발표를 못했어. 네? 그래갖고 뭐 내세울 것도 별로 없는데 어떻든 그러니까 평시작전권을 돌려받았다고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거 우린 잘 알잖아요. 군대라고 하는 것, 국가가 이 국가의 영토, 생명, 국민의 생명, 재산 이거를 지키기 위한 물리력으로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군대는 정말 필요한 건 언제예요? 유사시예요. 일이 생겼을 때 이 군대와 관련된 명령 체계를 가지고 이 군대를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시에는 이걸 못하게 돼 있어요. 미국한테 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형시작전권과 전시작전권으로 나누는 것조차도 사실은 어불성설인데 전시작전권조차 못 갖고 있는 현재 이 상태는 사실은 국민 주권을 못 갖고 있다. 나라의 주권을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OECD 가입을 96년에 했는데 이미 선진자본주의는 산업자본에서 금융자본으로 다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융 시스템이 후진적이었단 말이에요. 선진국 같은 이런 금융기법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는 사실은 나라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제 시스템 돌리기가 어려운 거였는데 무리하게 가입한 거죠. 국가부대의 날 영화에 보면 유아인이 쭉 설명해요. 여신이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이 체계가 우리나라가 어떤 경제 체제고 이게 어떻게 무너질 건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체계에서 OECD 가입을 한 거예요. 금융 쪽에 대한 부분들이 담보가 안 되니까 OECD 96년 가입하고 1년 만에 IMF 맞은 거예요. 그래서 깡통 쳐가지고 거지꼴 된 나라를 김대중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이 나라 꼴이 굉장히 어려운 거기에 조우진이 얘기하잖아요. 이번 기회에 한국의 모든 경제 체제와 부를 생산하는 이 체계를 다 바꿔 노동조합 새끼들 징징거리고 파업하는 거 이거 다 없애는 이런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고 이것이 미국도 지금 추진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영상에서 지난번에 보신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1년 전에 김영삼에서 당시 신한국당이 12월 26일 날 신한국당 의원들을 마포 가든호텔에 다 재우고 새벽에 6시에 다 출근시켜가지고 국회에서 노동법을 날치게 통과시켜요. 안기부법하고. 그때 통과시켰던 법이 파견법하고 정리해고법이에요. 그거를 이제 통과시키는 그 일을 저지릅니다. 그것과 맞서 싸웠던 집단이 있어요. 싸웠던 사회 세력이 있어요. 그거는 오늘도 준비한 영상을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겠습니다. 얘기만 계속하면 지겨울까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법과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94년 11월)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민주노총 준비위원회가 선포되었고 1년 뒤인 (95년 11월) 마침내 한국의 모든 민주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총망라된 중앙조직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건설되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8년 남짓한 시기에 민주노조운동은 제조업과 사무 전문직, 지역과 업종을 뛰어넘어 공동의 목표를 내걸고 연대투쟁 속에서 민주노총을 건설해냈다. 이로써 이 땅의 노동자들은 진정한 새 사회를 향한 열망을 산별 노조 건설과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통해 펼쳐나갈 수 있게 되었다. 아직 어둠에 쌓여있는 국회. 1996년 12월 26일 국회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무시한 노동학법이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신한국당이 날치기를 해서라도 노동법을 개혁하려고 했던 것은 전 세계 자본의 흐름을 쫓아가기 위해서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은 26일 새벽 신한국당이 단독으로 노동법 개혁안을 기습 날치기 통과시킨 반민주적 폭거에 대항 1,200만 노동자들과 온 국민의 분노를 모아 즉각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1990년대 초반 이래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온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의 결정판인 노동법 개혁에 맞서 민주노총은 역사적인 전국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였다.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 도입을 막아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힘차게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 투쟁은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 민주화와 진보의 가장 강력한 중심 세력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IMF가 터지기 1년 전에 신자유주의 체제로 가려고 김영삼 정부에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죠. 그때 당시 신한국당이 날치기 통과했어요. 그때 통과시킨 법이 두 개예요. 정리해고, 기업의 편의에 따라서 노동자들을 말이 정리해고지 얘네들은 말도 참 잘 만들어 단어도 그냥 노동자 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견법, 즉 A라고 하는 회사에서 노동자가 일하는데 이 회사가 고용하지 않고 B라고 하는 회사에서 노동자들을 모아가지고 이 공장에 파견을 보내. 그러니까 이 공장은 고용관계 형성이 안 되니까 노동조합을 만들 수도 없고 교섭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식의 가장 파괴적이고 아주 비정상적인 고용 형태를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노동법 날치기 통과였어요. 그거를 이제 민주노총이 이렇게 이제 싸운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이 이게 다 무효되는 거는 이게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민주노총이 투쟁으로 그때 당시에 통과시켰던 근로자 파견제, 그 다음에 정리해고법이 다 무효화돼요. 그리고
75일 동안 이러고 싸우는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싸우면 나중에 구속자도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한 명의 구속자도 안 생겼어요. 그래 싸우려면 제대로 싸워야 되는 거야 원래.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IMF가 터진 거예요. 국가 운영을 엉망으로 한 바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부도난 나라가 이제 깡통을 찬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통과시켰던 법을 무효화시켰던 이 파견제하고 정리해고제가 98년에 법제화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우리 사회가 한 집 건너 한 집 비정규직이 사는,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런 게 그냥 정상적인 고용 형태처럼 돼버리는 이런 사회로 치달아온 거죠. 그것의 결과는 사회 양극화. 가진 자들은 훨씬 더 많은 부를 갖고 없는 사람들은 훨씬 더 없는 그런 나락의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이제 비정상적인 사회 구조가 우리한테 강요된 거죠. 가장 대중적이고 노동자 편이었다고 하는 김대중조차도 그런 나라 꼴을 이제 받고 난 다음에 30%의 희생은 불가피하다 이러고 정리해고를 강하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이게 다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IMF가 강요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한국 사회 전반을 뜯어고치기 시작한 거죠.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현재와 같은 체제가 강요되어 온 겁니다. 87년 6월항쟁과 87년 노동자 789 대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한편으로 사회 근본이 바뀌기 시작해요. 더 이상 독재 정권이 노동조합과 노동자 그다음에 민중들의 탄압을 그냥 무기력하게 당하는 게 아니라 이것과 싸울 수 있는 조직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고, 사회 영역에서도 단순한 민주적 요구가 아니라 변혁적 요구로, 그리고 사회 전반의 시민사회 운동과 인권 많은 영역에서 우리 운동이 지평을 넓혀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운동 영역들이 지금 생겨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진보로 이끌어가고 있는 싸움들을 하잖아요. 그게 87년 6월항쟁, 87년 789 노동자 대투쟁에 사실은 그것이 남긴 우리 사회의 큰 성과이기도 하고 힘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하는 거 아시죠? 국가보안법을 구치대 악법이고 언제적 국가보안법이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걸 내세워서 민주노총을 탄압해요. 왜 그럴까? 현재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신자유주의 그리고 미국에 굴종돼서 하는 이런 모든 정책에 그래도 맞서 싸우는 민주노총 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래서 이 정권을 유지하고 그들이 펴려고 하는 정책을 제대로 안정적으로 하려면 민주노총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민주노총 간부 한 명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일을 했다고 해서 전 국민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압수수색하는 거는 저는 보다 처음 봤어요. 가장 효과적이죠. 정권 차원에서. 게다가 얘들이 재미 본 건 작년에 화물연대 법과 원칙을 내세웠다고 하는 걸 주장해가지고 화물연대 요구를 저렇게 이제 묵살시키고 난 다음에 지지율이 좀 올랐어요. 그죠? 재미를 본 거지. 이거를 때려잡으면서 현 정권이 유지돼야 된다고 하는 여기에 사활적 이해를 갖고 좀 덤비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민주노총에서 평생 일을 한 것 때문이 아니라 만약에 민주노총이 없었다면 우리 사회의 신자유주의의 파도, 이 거친 대상을 그래도 우리가 막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막아왔던 버팀목이었던 게 전 민주노총이라고 자신해요. 훨씬 더 우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었을 거라고요. 민주노총의 투쟁이 없었다면. 동의하시나요? 사드 투쟁만 하더라도 민주노총 가장 큰 지원군이에요. 그죠? 가장 많이 와요. 그리고 가장 많이 소송의 어머니들 옆을 지키려고 해요. 그리고 김천의 평화투쟁을 오진 못하지만 늘 기억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쟁은 그런 힘으로 87년 투쟁을 통해 새 세상을 우리가 열었던 것처럼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투쟁, 신자유주의의 이런 억압과 사람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오히려 나락으로 빠뜨리는 이런 신자유주의에 맞서 싸우는 민주노총하고 어깨 걸고 힘 모으고 반드시 사드 뽑고
평화를 실현하는 이 투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90년대부터 한반도에 있었던 일, 사건들을 좀 중심으로 이런저런 이른바 평화강자라고 붙여도 될지 모르겠어요. 감히 얘기를 진행해 볼 건데, 처음 얘기는 한국과 소련의 수교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90년 초반이 아시는 대로 소련이 망하면서 어떻든 연방이 해체되면서 동구권 사회주의가 무너지는, 그래서 이른바 냉전이 무너지는 체계였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한반도에 영향을 준 게 90년부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이제 우리 사회의 남북관계, 한미관계, 그 다음에 한미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때를 시작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말씀을 미리 이제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지난주 이어 오늘까지 했던 말씀을 구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노동자와 연대투쟁 반드시 승리한다! 네,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잘 들으셨죠? 이게 참, 좋은 시설에서, 뭐 호텔 같은 그 연회장이나 세미나실에서 들으면 정말 고급 정보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재벌과 자본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 노동자들을 악마화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가 잡아야 될 건 노동자 민중이 아니라 물가와 우리 서민 삶을 좀 바르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공연을 준비했었는데 눈 때문에 공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뜨거운 박수로 한번 모셔주십시오. 우리 정진석 가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옆 광장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겨울이 긴 것 같아도 이미 저 땅속에는 봄을 준비하는 물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곧 입춘이 지났죠? 저기서. 지금 현재 상황이 좀 낭망스럽고 힘들게 보여도 곧 또 희망의 또 날이 또 오지 않을까, 또 평화의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힘찬 우리 발걸음 멈추지 않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93회 불법 사드 철거 김천 평화촛불 구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옳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투쟁! 네, 수고하셨습니다.